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1월 3일 대선을 100일 앞둔 26일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18일에서 24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SSRS와 공동으로 세계 경합주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시간의 경우 40%대 52%로 바이든 후보가 앞섰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경우 46%대 51%, 애리조나주에서는 45%대 49%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뒤처졌습니다. 이들 세 개 주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2016년 힐러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다가 정작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를 떠올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뉴욕주의 누적 확진 환자를 추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큰 격차를 보이며 심각한 확산세를 보였던 뉴욕주인데 연일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그 수를 추월한 겁니다. 주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이 여전히 가장 많고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순입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은 확진자, 즉 활성 환자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순으로 많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37만 3,561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9,8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6,13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51명 늘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세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지아주에선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확진세가 심각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누적 확진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2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조지아주 내 누적 확진 환자는 16만 7,953명, 누적 사망자는 3,498명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보고된 주내 신규 확진 환자는 2,765명, 신규 사망자는 3명입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의 누적 확진 환자 15,843명, 누적 사망자 372명.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315명, 사망자 216명.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 11,159명, 사망자 2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 수가 폭증하는 데엔 청년층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폭증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의 누적 확진 환자는 4만 1,044명, 누적 사망자는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누적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구간은 18세에서 29세이며 뒤이어 3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확진 환자가 많습니다. 공화당 측의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이 오늘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측 법안에는 추가 경기 부양 현금 지급, 감소된 연방 실업수당 지급, 학교에 대한 1,050억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에 사실상 중단된 실업수당 혜택을 임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공화당 측이 발표할 법안을 기반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업체 모더나와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 중인 백신이 오늘 미국 최초로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임상시험에서 절반은 10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번 투여받으며 나머지 절반은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받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시에서 최초의 참가자가 투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모더나 백신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모든 참가자에게서 면역 반응이 나타났으며 가벼운 수준의 부작용만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백신 개발팀은 모더나에게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모더나는 총 9억 5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이전에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가 대학들의 반발에 철회를 했던 바 있는데요. 24일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신입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에게 적용됐던 지침이 신입 유학생 대상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신입생은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각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해당 지침을 철회한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학 이전까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교는 신입 유학생들에게 외국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거나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의 통계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DC 통계학자들이 CNN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요 사망 원인 데이터가 집계되기 때문에 순위 매기는 것을 지금 시작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미국 내 주요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장병과 암은 매년 전체 미국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로버트 오 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 브라이언 보좌관이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고 있으며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오 브라이언 보좌관이 가족 행사에 참여한 이후에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 브라이언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접촉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0일에 플로리다의 미국 남부 사령부를 방문한 당시에 오 브라이언 보좌관과 동행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존 루이스 의원의 장례 운구가 26일 엘라베마주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를 건넜습니다.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는 55년 전 루이스 의원을 비롯한 흑인 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하며 피해 일요일을 초래한 곳입니다. 루이스 의원의 시신을 담은 관이 말 2마리가 끄는 마차에 실려 장미꽃잎이 뿌려진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를 천천히 건넜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추모객들은 고 루이스 의원의 운구 행렬을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